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면 피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구속이 될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이 뭔가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정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 구인과 구금을 합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어떤 곳에 가둬놓는다라는 거죠. 먼저 구속은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경찰이 검사에게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사가 신청서를 보고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 이후에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그 영장 청구서를 보고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제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그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한테만 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112 신고가 들어가겠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봤더니 뭔가 이상하게 현장 인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살인죄는 형법상 가장 중한 죄입니다.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다 구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선 혐의가 있어야 구속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사례로 이제 돌아가 보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범행 현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만약에 써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 상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뭐 궁금해서 왔다 갔다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뭐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살인에 사용한 그 도구에 그 사람의 지문이 찍혔다라는 등 그래도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던가 말던가 하죠. 이해하셨죠? 구속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죄를 저질렀다라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 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우선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은 구속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구속까지 됐다라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우선 기소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구속 사유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피의자가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 피의자가 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유는 실무상 주거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래서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분들은 구속이 잘 됩니다.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면 수사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선 구속을 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형사소송은 증거 싸움이에요. 민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형사는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장 중요한 증거를 피의자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이 구속 사유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흔히 증거라고 하면 뭐 서면, 뭐 자료,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피의자 그 자신, 본인도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피의자가 자살할 것 같다 그러면 피의자도 가장 중요한 인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인적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서 구속도 시킵니다. 세 번째 사유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당연히 도망갔다라고 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만 해도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건은 즉 중한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통상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법정형이 뭐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한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도주하다가 잡히거나 아니면 뭐 도주할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유들 말고도 법원에서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그다음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주의 염려와도 이제 상당 관계가 있지만 구속되는 사안은 그러니까 실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에 실형까지 선고될 만한 사안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재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범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도 같이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나 아니면 중요한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같이 고려하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구속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